시작하자. 지성수. 물론 너네 내신 대비가 좀 기간이지만 지금 나가는 건 들어야 돼. 내신 대비는 보충으로 좀 더 해. 내신 못 끝난 데가 있어요? 장기도 아직 안 봤어? 뭐예요? 어? 요즘 망 분명. 근데 뭐 얘네 내신 걱정해야 되나? 왜? 걱정이 된다고? 어? 글 쓰지 말라고. 큰일 나. 네 말을 안 듣는다고 선생님이? 지 내고 싶은 거 내는 거야? 근데 너네 어렵게 나와도 잘 대처했잖아. 문제 없어. 3학년 와서 100점을 못 맞은 적이 없는데요? 사실 이제 너희가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까지 해야 되는데 얘네 둘을 같이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지수 함수에서 하는 거 똑같이 로그 함수에서 하는데 다만 이제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야. 요만큼만. 그러니까 그 차이만 너희가 잘 짚어서 그냥 대처하면 돼. 그러니까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가 같이 나오는 이유는 얘네들이 서로 이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나오는 거고, 역함수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y는 x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칭이겠지. 그래서 그래프 개형은 너희가 지수함수 그래프 개형 알면 로그함수 그래프 개형은 너희가 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서 지수함수만 똑바로 배워두면 로그함수는 어렵지 않아. 그래서 그럼 이제 지수함수에서 뭐 배울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돼. 우리가 항상 함수 배우면 뭐 배워? 맨 처음에 첫 번째.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지수함수가 뭔지 식 배우지. 식 배울 때 이제 우리가 수하에서부터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정역이랑 치역이 항상 따라오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 배우고 얘네 가지고 뭐 해? 여러 군데 이제 활용을 한번 해보겠지. 그러니까 뭐 활용을 해본다라는 게 뭐 대소비교, 방정식, 부등식 뭐 이 정도가 대소비교, 방정식, 부등식 그리고 최대 최소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어찌됐든 너희가 기본적으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정역 치역 따지고 그래프 개형이 어떤지, 그리고 그래프를 가지고 얘네들을 활용을 하는 거야. 그래프의 성질을 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래프인 거지. 너희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릴 줄 알아야 된다가 제일 중요한 건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너희가 어떤 함수든 그래프를 못 그리는 게 있을 리 없어. 왜? 그래프 어떻게 그려? 그렇지. 점 찍어서 그리면 너희가 다 생각해낼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떠한 식들을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돼. 그래서 지수함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어떻게 생겼냐면, 사실 저번에 했어. y는 ax승. 어디에 미지수가 있는 거야? 지수 자리에 미지수가 있는 함수를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부를 건데, 사실 좀 정확하게는 이제 이래. y는 ax승 꼴만 지수함수라고 부를 거고, 이렇게 생긴 함수는 우리가 딱히 지수함수라고 부르지는 않아. 알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긴 함수만 지수함수라고 부를 거고, 이렇게 생긴 함수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그냥 지수가 포함된 함수 또는 초월함수라고 부를 거야 너희가 나중에. 근데 얘도 오늘 등장을 하기는 해.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리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됐어? 근데 얘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뉠 거야. a 값이 0에서 1 사이일 때랑 a 값이 1보다 클 때로 나뉠 거야. 얘가 첫 번째가 두 번째. 두 개가 뭔 차이냐면, 이제 예를 들면 a 값이 0에서 1 사이라는 거는 지수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2분의 1의 x승 이렇게 생긴 애고, 두 번째 a 값이 1보다 큰 애는 이렇게 생긴 거지. y는 2의 x승. 됐어? 그럼 이제 얘네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너희가 한번 봐봐. 첫 번째 거부터 그려보면, 은 숫자 하나씩 대입해봐. 뭐 대입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뭐 대입할 수 있을까? 아무 숫자나 다 대입할 수 있을까? 여기 x에다가? 네. 그치?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 대입할 수 있는 x 값을 정역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럼 정의역에다가는 아무거나 다 대입할 수 있으니까 정의역은 뭐라고 얘기하면 돼? 모든 실수. 그럼 이제 치역이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봐봐. 여기다가 1 넣어봐. 몇이야? 2분의 1이지. 1 넣으면 2분의 1이고 2 넣으면 4분의 1이지. 그다음 3 넣으면 8분의 1이고 점점 어떻게 돼? 작아지지. 그 다음에 0 넣었을 때 몇이야? 0 넣었을 때 1이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2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4가 나올 거고. 그치? 그러니까 점점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모양이 돼? 감소하고 있는 모양이 되지. 근데 감소하면서 0보다 아래쪽, x축보다 아래쪽으로는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지? 됐어?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들을 너희가 살피면 돼. 그래서 우리가 y는 2분의 1의 x 같은 경우에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어떻게 돼? y값은 감소하고 x축에는 다 안다? 안다?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가까이 가지만 닿지 않는 선을 무슨 선이라고 배웠어? 점근선이라고 배웠지. 그래서 지수함수도 똑같아. 점근선의 방정식이 존재해.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점근선의 방정식이 누가 돼? x축이니까 y는 0 하나겠지?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몇 개였어? 점근선의 방정식이 2개였잖아. 근데 이제 지수함수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몇 개인 거야? y는 0 하나인 거야. 그럼 이제 유리함수 때랑 마찬가지로 지수함수는 뭐부터 그리고 시작하면 돼? 점근선의 방정식부터 그리고 시작을 하면 되지.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부터 그리고 시작을 하고, 사실 점근선의 방정식을 체크 안 하더라도 너희가 점을 여러 개를 찍으면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똑바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점근선의 방정식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내가 지금 2분의 1의 x승이라고 했지만 여기가 2분의 1이 아니라 그냥 진짜로 k의 x승 이렇게 생겼으면은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몇이야? y값이 1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항상 뭘 지나? k값에 관계없이 0,1도 지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지나는 점을 우리가 보통 정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체크해야 될 게 첫 번째 점근선 체크를 해주고, 두 번째 정점 체크를 해주고, 세 번째 체크를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얘가 지금 2분의 1의 x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감소하고 있지. 그럼 이제 2의 x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다시 그려보자. 2의 x승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이렇게 그려. 어차피 얘도 정점은 지나지. 정점은 지나는데 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몇이야?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2고 2 대입하면 4지. 얘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확인해줘야 될 게 뭐냐면, 밑이 1보다 큰지, 밑이 0에서 1 사이인지. 밑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어떤 함수였어?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하는 감소함수였고, 밑이 1보다 클 때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하는 증가함수였다 정도만 너희가 판단을 해주면 돼. 됐어? 그래서 너희가 지수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뭘 확인을 해줘야 돼? 점근선, 그리고 항상 지나는 정점, 그리고 밑이 1보다 큰지 밑이 0에서 1 사이인지. 근데 얘네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 얘네를 대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점 이외에 또 다른 한 점, 그냥 아무거나 한 점 대입해주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려면 밑을 보지 않고도, 그러니까 밑을 확인하지 않고도 너희가 아무거나 하나씩 대입해도 우리가 그래프를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어.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일단은 저게 지수함수인지 먼저 판단을 하려면 어디를 살펴야 돼? 지수 자리에 미지수가 있는지, 또 그 지수 자리에 있는 미지수가 1차인지 판단을 하면 아, 지수함수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나서 너희가 뭐부터 체크해야 돼? 점근선부터 체크를 해야 되지. 됐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평행이동이 안 돼서 내가 정확하게 점근선이 뭐다라고 지금 점근선을 한 번에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해주는데, 어차피 평행이동 바로 할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근데 일단은 점근선의 방정식이 뭐였어? 평행이동이 안 된 상태에서는 y는 0이었지. 일단 이거 챙기고, 그래서 점근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정점은 뭐야? 저 지수자리가 0이 되는 점. 저 지수자리가 0이면 전체 함수값이 항상 1이니까 밑에 관계없이, 그래서 지나는 정점 하나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a값이 밑이 1보다 큰지 0에서 1 사이인지 보고 체크해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또는 너희가 아무나 한 점을 대입해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야. 됐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정의역 치역에 대해서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정의역 치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보자. 정의역은 아까 뭐라 그랬어? 아무 값이나 다 대입할 수 있다고 그랬지, x값은.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될 거고, 치역은 어떻게 되니? 0 이상의 실수. 이상? 0보다 큰 실수. 그치, 0보다 큰 실수도 그렇게 해주면 되지. 근데 이제 어찌됐든 정의역이랑 치역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항상 꼭 집합으로 써줘야 돼.
정의역은 x바 x는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치역은 y가 y는 0보다 큰 모든 실수.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으면은 얘가 지수함수의 정의역이면 얘는 로그함수의 정의역이겠네. 그래서 로그함수의 정의역은 양수밖에 안 돼. 대신 로그함수는 치역이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다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의심스러우면 한번 봐봐. 여기 y는 x가 이렇게 있어. 근데 지수함수가 충분히 이렇게 생길 수 있지. 그럼 로그함수는 어떻게 생겼겠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봐봐. x값은 뭐만 대입했어?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애만 대입했지? 양수. 그 다음에 y값은 저 멀리 계속 뻗어나가면 실수 전체값 다 가질 수 있겠지. 여기도 그렇고. 됐어?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고. 평행이동도 한번 시켜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y는 a의 x승 이렇게 생긴 걸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고, 얘 정근선의 방정식이 y는 0이고 뭐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했었는데, 얘를 평행이동을 시켜보면 y는 a x-p 더하기 q 이렇게 쓰면은 얘는 뭐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됐어? 그럼 그때 얘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 정근선의 방정식이지. 그럼 정근선의 방정식은 누구만 보면 돼? 뒤에 얘만 보면 돼. 왜? 정근선의 방정식 원래 y는 0이었잖아. 그러니까 y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평행이동했는지만 보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얘 정근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판단하면 돼? y는 q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정의역이랑 치역은 아니다. 다시 정의역이랑 치역 말고 정점도 있었구나. 뭐 정의역이랑 치역은 우리가 그래프 그리고 판단을 해도 되고, 어쨌든 그 다음 정점은 어디를 지나? 아까 얘는 정점 찾을 때 여기가 0 되는 애를 대입을 했지. 여기가 0 되는 x값을 대입을 했지. 그럼 얘도 어디가 0 되는 x값 대입하면 돼? 여기 지수 자리가 0 되는 x값 누구야? p지? 그럼 p 대입하면 p, 몇을 지나? 일단 p 대입하면 여기가 1 되고 q 플러스 1이지? 됐어? 이렇게 생긴 정점을 지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나도 설명하기 헷갈리고, 그러니까 예시를 하나 봅시다. y는 2의 x-2은 플러스 3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뭐라고?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거 정근선 뭐야? y는 3 됐어? 그럼 이제 좌표평면에 y는 3을 이렇게 그려. 좌표평면에 y는 3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체크해야 될 거 뭐였어? 정점 누가 0이 되는 x값? 얘가 0이 되는 x값 2 대입하면 2, 몇을 지나? 그렇지 2,4 뭐 대충 이렇게 지나겠네. 그럼 이렇게 지나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할 거야. 얘가 이렇게 생겼을지 이렇게 생겼을지. 근데 이제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 밑이 지금 1보다 커 작아? 밑이 1보다 크지? 그럼 당연히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여기가 2,4였으니까 그러니까 밑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도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3 대입해봐. 3, 몇이야? 3 대입하면 3,5지. 3,5니까 당연히 어디쯤 있겠어? 요쯤 있으니까 요쯤 찍고 나서 이렇게 그려줘도 되고, 그러니까 너희가 밑을 보고 판단을 해도 되고, 뭐 아무거나 한 점 대입해서 판단을 해도 되고. 됐어? 됐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평행이동이 되어 있어도 뭐만 체크하면 돼? 어디였어? 정근선의 방정식이랑 정점 체크하고, 그다음 그래프 개형은 너희가 밑을 보고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무거나 한 점 대입해서 판단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알겠지? 그럼 이제 이렇게 생긴 거 말고, 이거는 이제 평행이동만 해서 우리가 얻어낸 그래프고, 평행이동 말고 무슨 이동도 있어? 대칭이동도 있지? 대칭이동은 몇 개나 해야 돼?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오른쪽 대칭이동, y는 x 대칭이동은 역함수니까 좀 나중에 해도 되겠지? 그럼 봐봐. 우리가 y는 2의 x승이 있어. y는 2의 x승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얘를 첫 번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봐. 얘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뭐 대신에 뭐 대입하면 돼? x축 대칭 이동이면 x의 부호가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뀌어. x축 대칭 이동이면 y의 부호가 바뀌니까 y는 마이너스 2의 x승 이거겠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겠지. 이거 외우는 거야? 아니, 우리가 얘를 보고 얘를 가지고 무슨 대칭 이동을 했는지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두 번째 y축 대칭 이동하면 5 대신에 뭐 대입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되지. 그럼 어떻게 생겼어? y는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해? 이렇게 변하겠지. 됐어?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마이너스 x승은 뭐라고 불렀어? 2의 마이너스 x승은 2의 x승의 역수라고도 얘기를 했지. 그럼 얘는 2분의 1의 x승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y는 2의 x승의 그래프와 y는 2분의 1의 x승의 그래프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외워야 돼? 아니, 그냥 대충 보고 판단을 하면 돼. 그러니까 어딘가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걔는 분명히 원래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대칭 이동한 것이다. 근데 걔를 내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는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는지 정도만 판단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럼 세 번째, 원점 대칭 이동하면 x랑 y랑 부호가 다 바뀌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럼 얘는 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굳이 막 개형을 외울 필요 없고 원래 개형에서 우리가 생각만 잘해주면 돼. 그리고 사실 얘네들 또한 대칭 이동이 된 거지. 대칭 이동이 된 거지. 뭐 다르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일단은 대칭 이동이 된 건 맞아. 대칭 이동이 된 건 맞는데 평행 이동도 돼 있지. 그럼 근데 우리가 어찌됐든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부터 찾아야 돼? 점근선부터 다시 찾아야 되지. 점근선 찾는 방법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 그냥 이거야. 겁먹을 게 있어 없어? 어쨌든 그래프 얘가 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분명히 어떻게 대칭 이동돼서 기본 형태에서 모양이 조금 바뀌긴 했겠지만 그래프 그리는 기본적인 방법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여기가 점근선 찾고 정점 찾고, 이제 문제는 뭐야? 밑 가지고 내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단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앞에 막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판단이 안 돼. 그럼 차라리 뭐 하면 돼 그때? 숫자 대입하면 돼. 그럴 때는 겁먹지 말고.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그래프든 그릴 수 있어. 그래프 개형 굳이 안 해도 돼.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것들은 이 정도면 끝이야. 다 거의 다 들었어. 우리. 괜찮아? 아니 그 뭐 뒤에 그래프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하겠지. 너 얼추 다 들었지? 나 얼추 다 들었어. 지금 이쪽이 문제가 아니라 이쪽이랑 저쪽이 문제야. 신우는 지금 다 듣고 잤는데, 신우 너는 들을 때까지 다 깨 있었잖아. 근데 저 옆에 분이 지금 뒤졌어. 나 오늘 에어컨 금지당하고 2층은 히터 튼다는데? 와, 아니 뭔데요? 진짜 히트 갈게요. 영화예요. 히터 틀기엔 좀 더운 것 같아. 좀 더워요 지금. 아니에요. 너무 지금 춥죠? 더워요. 아침에 막 2도 이랬는데. 더워. 나도 더워. 더워요. 아예 하이루스에 아까 누구 이게 다니셨는데? 적응이 돼버린 거야. 아니 근데 밖엔 추워. 더워요. 밖엔 추워. 나도 더워. 지금 이게 더워서 주무시네. 성명 좀 깨워줘. 아무튼 그래서 결국 그거거든. 지수함수는 사실 어떻게 생기든 모양이 이거야. 이렇게 뭐 주다.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가 전부거든. 어? 무슨 말 본 거야? 그래. 수요곡선과 공곡곡선. 아이 똑똑하다. 신났네. 그래. 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한 이유는 이거야. 얘는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고 얘는 감소하고 얘는 감소하고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막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증가하다 감소하고 그랬었잖아. 근데 얘는 되게 편해. 얘는 어차피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든.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루기가 되게 편해. 그래서 최대 최소 같은 경우도 얘는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원래 최대 최소 구할 때 우리가 양옆의 값 대입하는 거 됐어 안 됐어? 2차 함수는 안 됐지.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양끝 값 대입하는 거 안 됐잖아. 근데 지수함수는 크게 상관은 없어. 왜 상관이 없냐면 어차피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니까 변하는 데가 없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는 더 쉬운데 문제는 이 성질을 그래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얘를 활용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긴 함수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라고 부르거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더 있어. 이렇게 생긴 애들은 1대1 대응이기도 해. 너네 1대1 대응이란 말은 언제 나왔어? 그치, 수학에서 나왔지. 수학에서 뭐 할 때 나왔어? 뭐 할 때 나왔어? 역함수 얘기할 때 나왔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뭐야? 이 정도면 눈치껏 대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 1대1 대응이지? 그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1대1 대응인데 너희가 잘 봐봐. 이렇게 생긴 거 1대1 대응이야? 네. 1대1 대응이야? 네. 그 무지성으로 1대1 대응이다 대답하면 안 돼.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됐을 때만 1대1 대응이야. 정역이랑 공역이랑 치역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을 때만, 물론 그게 아니어도 1대1 대응이겠지만 이 정도는. 얘는 1대1 대응이야? 네. 때에 따라서 1대1 대응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1대1 대응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공역을 실수 전체로 줘버리면은 음수 쪽은 y값의 선택을 못 받았지. 그러니까 그때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없겠지. 근데 내가 공역 자체를 양수로 줘버리면 y값 중에 선택 못 받은 애 있어? x값이 여러 개 선택한 애 있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이야. 이거 지수함수 모양이잖아. 그리고 아까 지수함수 무슨 함수가 존재한다고 그랬어? 역함수.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이어야만 하잖아. 그래서 이제 정역과 공역에 따라서 1대1 대응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야. 그래서 그 1대1 대응, 이 1대1 대응 그리고 증가, 감소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 또는 대소비교, 최대 최소 구하는 데 활용을 할 거야. 뭐 대소비교는 이제 이런 거야. 우리가 2의 마이너스 1승과 2분의 1의 3승 이런 걸 비교를 해야 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는 2분의 1의 몇 승이야? 1승이지. 그럼 얘네들을 비교할 때 우리가 바보가 아니고서야 비교 못해? 하잖아. 그냥 하잖아. 근데 만약에 밑이 조금 지저분해. 만약에 뭐 루트 2 마이너스 1 이런 거야. 그런 거면 조금 귀찮아지지. 그럼 그럴 때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용을 하면 돼. 얘는 너무 간단하니까. 예를 들면 이거 둘 중에 누가 클까? 니네 솔직히 이거 제곱해서 계산을 하는 것도 좀 귀찮잖아. 그치?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제곱하고 3승에서 비교할 수 있잖아. 아, 그건 너무 쉽다. 이게 6승과 7승 정도를 비교해보자. 이거 두 개는 어떻게 비교해? 계산하면 돼? 계산해서 비교를 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비교를 할 건데 루트 2-1이 1보다 크니 작니? 0에서 1 사이지. 그럼 그래프가 대략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을 거야. y는 루트 2-1의 x승 이라는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얘는 거기에 x자리에다 뭐 대입한 거야? 6 대입한 거지. 얘는 7 대입한 거지. 그럼 누가 커? 얘가 크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됐어? 얘가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지수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는 뭘 해결할 수 있냐면 일단 우리가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해가 몇 개야? 2개. 2개지. 그러니까 2개라는 걸 알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2개라는 걸 구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봐봐. 2의 x승이 2의 제곱이래. 그럼 x값이 2 하나만 존재할까? 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잖아. 그 보장을 지수함수가 해주겠다고. 봐봐. 지수함수는 2의 x승이 어떻게 생겼어? 2의 x승이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긴 1대1 대응이지. 그럼 얘가 2의 제곱이라는 값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y는 2의 제곱. 그치? 그럼 얘랑 만나는 점이 몇 개야? 딱 하나지. 그렇기 때문에 x값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x값 뭐야? 2지? x값 2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가 유일하다라는 걸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거야. 됐어?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은 2의 x승이 2의 제곱보다 크대. 그럼 이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낼까? 단순해. 얘가 1대1 대응이고 무슨 함수야?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겠지. 증가함수니까 우리가 뭐랑 뭐만 비교해주면 돼? 얘랑 얘만 비교해서 x가 2보다 크다.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 오케이? 그럼 반대로 2분의 1의 x승이
2분의 1의 3승보다 작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밑이 2분의 1이면 증가야 감소야? 감소하고 있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등호의 방향을 어떻게 해주면 돼? 바꿔주기만 하면 돼. 됐어?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또는 1대1 대응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지수 방정식도 풀어줄 수 있고 지수 부등식도 풀어줄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어떠한 숫자들을 대소 비교하는데도 우리가 활용을 해줄 수 있는데 일단은 이거 활용하는 내용은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자. 자, 빨리 자. 아니